2026년 1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 현재 지구상에서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남자였습니다. AGI는 올해 달성됩니다. 첫 번째 예언이었죠. 어명 인공지능. 인간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AI가 2026년에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던 그 AGI 말입니다. 머스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30년 이전에 AI는 전 인류 지능의 총합을 초월합니다. 지구상 모든 천재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AI가 단 4년 안에 나온다는 얘기였죠. 세 번째 예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능과 노동의 가격이 0으로 수렴합니다. 의료비, 법률비, 물류비가 전기료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네 번째, 의료 혁명이었습니다. 3년 내 로봇이 최고 외과의보다 정밀한 수술을 합니다. 2029년이면 로봇이 인간 의사를 완전히 능가한다는 예언이었죠. 다섯 번째, 은퇴와 저축 개념이 무너집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게 의미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출산율 0.72, 3세대 후면 인구의 3%만 남을 겁니다. 인구 소멸 경고였죠. 북한이 침입할 필요도 없다는 농담까지 덧붙였습니다. 머스크의 인터뷰가 끝나자 전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입니다. 나토 경제안보 자문위원 출신이고 현재 옥스퍼드 대학 산업미래연구소 개공교수로 있죠. 30년 가까이 국제 산업 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머스크의 인터뷰를 듣고 즉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예언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머스크가 예언한 미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예상 밖의 장소에서 말이죠. AI 발전 속도부터 확인했어요. 과거에는 컴퓨팅 파워가 18개월마다 2배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마다 2배로 뛰고 있었죠. 2023년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 상위 10%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의료 AI가 진단 정확도에서 인간을 넘어섰어요. 실제 병원 현장 데이터였습니다. 멈춤 버튼은 없습니다. 머스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저는 런던 산업전략 포럼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이점 안쪽에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 넘는 청중이 숨죽였. 저는 다음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나라, 노동자 1만 명다. 산업용 로봇 2012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나라, 의료 로봇 수출이 전년 대비 43% 폭증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메모리는 엔비디아 최신 칩에도 구글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AI 혁명의 핵심이죠. 홍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머스크가 예언한 미래, 한국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동시에 출산율 0.72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머스크가 경고한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에 들었습니다. 교수님, 인구 위기의 나라가 어떻게 AI 시대를 선도합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절망이 이 나라를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머스크가 미래를 예언했다면 한국은 그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던진 폭탄 중 가장 섬뜩한 게 있었습니다. 지능의 가격이 0이 됩니다. 런던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경제학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현실화되면 경제구조 전체가 뒤흔들린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미국 MRI 판독료 추이였습니다. 2020년 건당 30만 원, 2024년에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5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판독 시스템이 병원에 도입되면서였어요. 인간 의사는 하루에 50건을 판독합니다. AI는 1초에 1건을 처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하루 8시간이면 AI는 28,000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560배였습니다. 게다가 정확도는 95%, 5mm 결절까지 찾아내는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면 판독료는? 한 경제학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죠. 전기료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독일에서 온 경제학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AI 개발 비용은 어떻습니까?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는데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개발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의사 한 명 양성하는데
11년이 걸립니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죠. 그동안 드는 비용만 수억 원입니다. 그런데 AI 의사는 어떻습니까? 한 번만 되면 전 세계에 동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계약서 한 건 검토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AI는 몇 초면 끝이죠. 수백 페이지를 동시에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한 AI 법률 스타트업은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월 구독료 10,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 비용의 20분의 1 수준이죠. 물류는 어떻습니까? 트럭 운전사 월급이 운송비의 60%를 차지합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그 비용이 사라지죠. 24시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고 사고율도 낮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고속도로 구간 자율주행 화물차가 시범 운행 중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인류는 인간의 시간으로 세상을 돌려왔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옥스퍼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가 다니고 가게가 문을 열고 있었죠. 모두 인간의 노동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기로 돌립니다. 희소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문 지식이 더 이상 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의사든 변호사든 회계사든 AI가 그 지식을 무한정 복제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 산업혁명 때를 떠올렸습니다. 28세기 방직기가 나오면서 옷값이 폭락했죠. 귀족만 입던 비단이 평민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건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단순 노동만이 아니라 전문직까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축의 의미가 바뀝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의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를 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비용들이 10분의 1로, 100분의 1로 떨어진다면 월급 300만 원으로 과거 1000만 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영록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 구매력은 폭발하는 거죠. 머스크는 이걸 보편적 고소득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저절로 싸지는 겁니다. 이건 재분배가 아닙니다. 가격 자체의 붕괴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흥분한 듯 보였죠. 저는 연금 시스템 그래프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현재 연금 제도는 과거 데이터로 설계됐습니다. 물가 상승률 23%를 가정하고 말이죠. 그런데 구조적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물가가 매년 떨어진다면 연금 설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물리적 희소성은 유지되겠죠? 땅은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가치는 재평가될 겁니다. 저는 마지막 차트를 띄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모르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파산시켰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 경제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변화를 읽는 자만이 생존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출산율 0.72의 나라가 말입니다. 머스크의 세 번째 예언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내 로봇이 최고 외과의를 초월합니다. 2029년이면 로봇이 인간 의사보다 정밀한 수술을 한다는 얘기였죠. 과연 현실적일까요? 저는 옥스퍼드 회의 이틀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컨설팅 일정이 있었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얼마나 현실에 가까운지 말이죠. 서울대병원 영구동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로봇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죠.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심장 내부가 확대되어 보였어요. 집도이가 조작하는 로봇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0.1mm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인간 손으로는 불가능한 각도,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판막 사이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밀함은 생명을 구합니다. 집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1시간 30분이 걸렸죠. 기존 개용 수술이었다면 4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출혈량도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3년 기준 한국에서 로봇 수술은 연간 4만 건 이상 시행됐습니다.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다양한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공률이었어요. 합병증 발생률이 기존 수술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출혈량도 적고 회복 기간도 짧고
환자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AI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의료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술 계획 소프트웨어가 떠 있었죠. AI가 환자의 CT, MRI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안하죠. 화면에는 3차원 심장 모델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경로가 보였어요. 과거 수만 건의 수술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AI 하나가 수천만 건의 수술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인간 외과에는 평생 몇천 건의 수술을 집도합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전 세계 축적된 수술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최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날 저는 분당의 한 AI 진단 개발사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이 펫CT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I가 1초 만에 분석합니다. 화면에 붉은 원이 표시됐습니다. 5mm 크기의 결절이었죠. 인간 영상의학과 의사가 놓칠 수 있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AI는 찾아냅니다. 정확도가 95%를 넘었습니다. 그것도 1초 만에 말이죠. 어디에 사용됩니까? 이미 전국 200개 이상 병원에서 사용 중입니다. 200개요? 시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현장에 투입된 기술이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로봇 시장 규모, AI 진단 시스템 보급률, 원격 진료, 인프라,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머스크가 예언한 3년 내 로봇이 최고 외과의 초월, 그건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정밀도만 놓고 보면 로봇은 이미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0.1mm 단위 정밀도, 손떨림 제로, 24시간 작동 가능. 문제는 판단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지만 AI가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하면 이것도 해결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건 산업이 아니라 생명 시스템의 혁명입니다. 의료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를 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 한 예언이 섬뜩했습니다. 출산율 0.72, 3세대 후면 인구의 3%만 남을 겁니다. 서울에서 의료기술을 확인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인구정책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설잼 예딤 2,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이죠. 담당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체 출산율은 2.1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명당 평균 2.1명을 낳아야 하죠. 3분의 1을 수준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성인용 기저귀와 유아용 기저귀 판매량 그래프였죠. 2023년 두 선이 교차했습니다. 성인용이 유아용을 추월한 겁니다. 머스크가 경고했던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이건 국가가 올바른 길에 있지 않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옆에 앉은 정책연구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0세에서 14세 인구는 11%였어요.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저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 그리고 이어진 경제 침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그 긴 터널 말이죠. 한국도 같은 길을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속도는 일본보다 빠릅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0.72까지 내려왔죠. 서울 같은 대도시는 0.5대였습니다. 다음 데이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매년 1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폐교됩니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에서도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학년에 한 반만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었죠.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로 신입사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건 국방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군은 병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징집 대상 청년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죠. 저는 2040년 인구 추계를 봤습니다. 총 인구 5천만 명 붕괴, 생산 가능 인구 급감, 대망적입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객관적 수치만 보면 맞았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혈액입니다. 소비하고 생산하고 세금을 내고 군대를 채우는 사람들 말이죠. 그 피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문을 닫고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세수는 줄어들고 국방력은 약화됩니다. 혁신이 멈춥니다. 하지만 그때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로봇, AI, 장수기술,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여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산업용 로봇 도입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보유 대수가 세계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1만 명당 1012대였죠. 2위인 싱가포르가 670대, 일본이 397대였으니 압도적이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류창고, 식당, 호텔,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투입되고 있었어요. AI는 사무직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법률, 행정. 과거에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처리하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 제조업 생산성 지수, 수출 증가율,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제 지표는 유지되거나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람이 줄어도 로봇과 AI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머스크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수명 연장이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장수 기술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생산 가능 인구가 확대됩니다. 70대도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기술이 국가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까?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답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전 하늘은 맑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절망과 기술 혁명이라는 힘. 한국은 지금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율 0.7위의 나라가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역설 말입니다. 머스크의 예언대로 3세대 후 인구가 3%만 남을까요? 아니면 기술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AGI 예언 그 핵심을 보기 위해 저는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AGI는 올해 달성됩니다. 2030년에는 전 인류 지능의 총합을 초월합니다. 머스크가 한 예언이었죠. 그렇다면 그 AGI를 만드는 심장은 뭘까?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AI 칩도 구글 데이터 센터도 모두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 메모리의 70%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전 브리핑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예언한 AGI의 심장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감싸는 하얀색 옷이었죠. 먼지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클린룸 문이 열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진동이 발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수백 대의 정밀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죠. 여기서 산업의 심장 박동이 들립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멈추지 않습니다. 로봇팔이 웨이퍼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미세한 회로를 새기고 있었죠. 모든 게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웨이퍼 투입량, 공정 진행률, 불량률. 그 중에서 한 숫자가 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0.0002% 불량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죠. 네. AI가 공정 전체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10,000개를 생산하면 단 1개만 불량이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수작업으로 만들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밀도였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AI가 온도, 습도, 압력,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조정합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0.01도만 변해도 즉시 조정되고 있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속도와 정밀도였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웨이퍼를 옮기고 세척하고 검사했죠. 오차는 나노미터 단위였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한 생산이 아닙니다. 저는 엔지니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존의 전략입니다. 여국 출신인 저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잘 압니다. 18세기 증기기관과 방직기로 세계를 지배했던 조국 말이죠. 하지만 영국은 멈췄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고 기존 산업에 안주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20세기 들어 미국과 독일에 초해당했고 제조업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기계는 인간을 대체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AI는 인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는 단순 반복 작업만 했습니다.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인간의 두뇌를 확장합니다.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AI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할 때 AI가 수만 가지 조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과거에는 몇 년 걸리던 일을 며칠 만에 해낸다는 겁니다. 인간 엔지니어가 평생 시도해 볼 수 없는 조합까지 테스트하는 거죠. 저는 또 다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생산성 지표를 볼 수 있습니까?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성 변화였어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인력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5% 감소했습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생산성은 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로봇과 AI가 그 차이를 메운 거죠. 머스크가 예언했던 바로 그 미래였습니다. 한국은 이 차이를 이해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공장에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철과 실리콘이 손을 잡을 때 국가는 다시 태어납니다. 철은 제조업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조선, 자동차, 철강 산업이죠. 실리콘은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핵심이에요. 과거에는 이 둘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은 공장대로, IT는 IT대로 발전했죠. 하지만 지금은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AI가 공장을 제어하고 로봇이 정미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단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수십 개의 건물에서 불이 켜져 있었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죠. 이 나라의 엔진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출산율 0.72, 매년 학교가 폐교되는 나라였죠. 하지만 기술은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로봇과 AI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더 정밀하게, 더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었어요. 머스크는 AGI가 오래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그 AGI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5번째 예언이 어르신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와 저축 개념이 무너집니다. 10년, 20년 뒤 은퇴를 위해 돈을 모으는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평생 저축하고 연금 모으는 게 무의미해진다고요? 화성 공장을 떠난 저는 이 예언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연구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화연구센터의 공개 자료가 눈에 띄었죠. 유전자 치료와 세포 재생 연구였습니다. 논문을 읽는 순간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노화는 프로그램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노화를 유전자 프로그램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면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 머스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나이에 있어서 극도로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모든 걸 동조시키는 시계가 있다는 뜻이죠. 오래된 왼쪽 팔과 젊은 오른쪽 팔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똑같은 속도로 늙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계를 조정하면?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동물 실험 데이터를 봤습니다. 특정 유전자 조작을 통해 세포 기능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경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AI와 로봇이 의료비를 낮추고 장수 기술이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의료비 지출 패턴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보였어요. AI 진단이 보편화되면 검사 비용이 급감합니다. 로봇 수술이 확대되면 수술비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85세에 짧은 투병 후 사망하는 시기입니다. 요양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현재 노후 설계는 어떻습니까? 65세 은퇴 후 20년을 병원과 요양원에서 보낸다고 가정합니다. 그 비용이 수억 원이죠. 하지만 그 구조가 바뀐다면 저는 이 분석 자료를 들고 서울 강남의 한 컨퍼런스홀로 갔습니다. 50대 이상 청중 200명이 모인 강연이었어요. 스크린에 연금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으고 있는 돈, 그 가치는 무엇에 기반합니까?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병원비, 요양비를 대비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0분의 1로 떨어진다면 총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AI와 로봇이 의료비를 급감시키고 있습니다. MRI 판독료, 법률 서비스, 물류비 모두 떨어지고 있죠. 2장에서 분석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기능의 가격이 0으로 수렴하는 현상 말이죠. 여기에 로봇 간병까지 더해집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노인 의료 정책에 AI와 로봇 기술 도입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간병 로봇 한 대 가격이 인간 간병인 2년 인건비 수준입니다. 통중석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은 돈? 저는 답했습니다. 저축보다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많아야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다릅니다. 최고 수준의 AI 진단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제공돼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의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기술이 노후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 같은 노인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변화를 지켜보는 첫 세대입니다. 머스크가 말했듯이 수명 연장 기술도 올 겁니다. 숍 20년, 150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만 하십시오. 준비라는 게 뭘까요? 첫째, 기술 적응입니다. AI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마트폰 정도는 다뤄야 하죠.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장수기술의 혜택은 건강한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갑니다. 셋째, 재무계획 재검토입니다. 노후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들 가능성이 크니까요. 당연히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보다는 기대가 더 컸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후의 개념이 정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예언대로 말이죠. 서울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한 달 후 다시 국제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브뤼셀이었죠. 유럽연합이 주최한 긴급 산업대책 회의였습니다. 30개국 이상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머스크가 예언한 미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프랑스는 일자리 감소를 걱정했고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죠. 이탈리아는 고령화와 경제 침체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차트 하나를 띄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데이터였 반도체 공급망 지도였습니다.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대만,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그 중심에 붉은색으로 크게 표시된 글자 코리아. 10년 전 아무도 한국이 이 자리에 설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데이터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칩의 필수적인 HBM은 거의 독점 수준이죠. 엔비디아 최신 칩에도 구글 데이터 센터에도 아마존 서버에도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머스크가 예언한 AGI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머스크는 3년 내 로봇이 최고 외과의를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의료 로봇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수술 성공률, 합병증 감소율, 회복기간 단축. 이미 한국에서는 연간 수만 건의 로봇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에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도 심각한 인구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 0.72,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머스크도 한국을 경고했습니다. 3세대 후면 인구의 3%만 남을 거라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가 한국을 앞서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노동자 2만 명당 산업용 로봇 보유 대수. 한국이 1012대로 세계 1위였습니다. 2위 싱가포르가 670대, 3위 일본이 397대였으니 압도적이었죠. 인력 부족을 기술로 메우고 있습니다. AI 도입 속도도 빨랐습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의료, 금융, 교육 분야에서도 AI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망설일 여유가 없는 거죠. 저는 경제지표 그래프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제조업 생산성, 수출 증가율,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제 지표는 유지되거나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도 로봇과 AI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예언한 지능의 가격이 0이 되는 미래, 한국은 그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머스크는 두 갈래 길을 제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하나는 공포의 디플레이션입니다. 인구 감소, 수요 붕괴,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길이죠.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이 그 예입니다. 인구가 줄고 소비가 줄고 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경제가 얼어붙는 악순환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기술이 만든 번영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길이죠. 인구는 줄어도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두 번째 길에 맨 앞에 서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로봇, AI, 의료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기술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멈추지 않고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반도체에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부었고 인터넷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했죠.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5%를 넘어섰습니다. 그 준비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은 비슷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먼저 위기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술을 선택지가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십시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브뤼셀 회의가 끝나고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지난 몇 달간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제 결론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머스크의 마지막 예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AI의 미래는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에 달려 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 세 가지입니까?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설명이 진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AI는 거짓을 진실로 배우게 됩니다. 편향된 AI는 편향된 결정을 내리죠. 머스크는 경고했습니다. AI에게 거짓을 믿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AI가 미쳐버립니다. 20세기 초 우생학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습니다.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죠. 기술이 잘못된 가치와 결합했을 때의 창극이었어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 AI 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의 호기심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풀고 싶다는 욕구 말이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호기심은 모든 형태의 지각 있는 생명체를 육성할 겁니다. 그 호기심이 사라지면 발전도 멈춥니다. 아름다움.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효율만 추구하다 보면 인간성을 잃을 수 있어요. 예술, 문화, 감성. 이런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AI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훌륭한 미래가 될 겁니다. 머스크의 말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AI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의료 AI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 AI는 모든 AI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죠. 환경 AI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찾아낼 수 있고요. 핵심은 공존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존의 기술에서 공존의 기술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화성 반도체 공장의 엔지니어, 그들은 로봇과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정밀 작업을 하고 인간은 전략을 짰죠. 배체가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서울대병원의 의료진들. AI가 진단을 보조하지만 최종 결정은 의사가 내렸습니다. 환자와 소통하고 감정을 읽고 윤리적 판단을 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었죠. 한국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 AI 도입과 동시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새로운 분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었어요. 이게 바로 공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단락을 썼습니다.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병원에서 그들은 의료 로봇을 개선하고 AI 알고리즘을 다듬고 새로운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죠.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5%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투자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분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AI와 반도체를 전공하는 학생 수가 급증했습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들의 손끝이 인류의 다음 장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30년 동안 산업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머스크가 예언한 미래, 그건 공포가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AGI가 오고 지능의 가격이 떨어지고 로봇이 외과의를 넘어서고 노후 개념이 바뀌는 그 미래 말이죠. 한국은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0.72의 절망 속에서도 기술로 답을 찾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진화의 시작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머스크가 미래를 예언했다면 한국은 그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